지난 4월 22일 국제노동기구는 기후변화 속 직장 내 안전 및 건강 대책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 세계 노동자의 70%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이번 보고서는 폭염으로 인해 연간 2천만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18,970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가 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신장기능 장애, 정신건강 문제 등 단순한 더위 이상의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각국 정부도 폭염기 온열 질환 등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속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2021년 환경미화원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이후 폭염 기간 동안 일부 야외 작업에 대해서는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2023년 그리스 또한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건설 및 배송 작업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조금 더 최근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7월 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자들을 폭염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연방 규칙을 발표했다고 주요 외신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미 연방정부의 폭염 보호에 관한 규칙은 고용주에게 휴식 시간, 휴식 공간, 식수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고용주는 섭씨 27도 도달 시에는 노동자에게 식수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휴식 시간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섭씨 32도 도달 시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시간을 줘야 하고 직원들의 온열 질환 징후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더위에 적응하지 못한 신입 또는 복귀 직원의 신체 적응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업무량을 늘리거나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시간을 주는 등의 적응 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미 연방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열 관련 질환으로 인해 근무 중 사망하는 노동자 4명 중 3명이 근무 첫 주에 사망하기 때문에 적응 단계 도입은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규칙은 고용주가 열 손상 및 질병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열 질환에 대응하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실내외에서 폭염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폭염 노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됩니다. 폭염은 미국에서 날씨와 관련된 가장 큰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1992년부터 2017년까지 고온으로 인해 약 8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약 7만 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연방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규칙이 3,600만 명 이상 노동자의 폭염으로 인한 부상, 질병 및 사망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폭염기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규칙 제정 계획을 연방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 측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최대 기업 로비 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 마크 프리드만 부사장은 이번 규제가 고용주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동자별로 더위를 느끼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폭염이 언제 위험을 초래하는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를 이렇듯 본체만치 하면서 심지어 기후변화조차 부정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날 기후변화가 노동자들의 건강에 이미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국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여름 더위가 사그라지자 관심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보고서에서 전 세계 노동자의 70%가 업무 중 폭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이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국제노동기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폭염을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극한 기후에 대한 다중위기 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올 여름이 다가기 전에 한국 정부와 국회도 국제사회의 이러한 목소리를 제발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담의 노동이 수다 오늘 방송 첫 곡으로는 가수 소희의 앵두를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시간인데요. 오늘도 제 옆에는 옆에 아니군요. 대각선 방향에는 지난 한 달간 공단 뉴스를 간추려 전해주실 월담노조 이미숙님 나와 계십니다. 미숙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월담노조 이미숙입니다. 네, 미숙님. 공단 뉴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근황 토크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네. 아, 이게 항상 음, 고민이에요. 저희가 이제 만나서 공단 뉴스 얘기만 하고 가기에는 음, 좀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녹음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많이 못해서 이렇게 이제 뭐 얘기거리가 마땅치 않을 때에는 그래도 좀 쉽게 꺼낼 수 있는 화두가 아무래도 날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요? 음. 마음에 안 만만 드. 아니에요. 만만한 게 날씨죠. 아, 먹는 그쵸. 거 아니면 뭐 여행 가는 예, 거, 그쵸? 맞아요. 근데 뭐 요새 날씨 얘기를 하면 일단 음, 저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요새 계속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이게 음, 우산을 들고 나왔다가 네. 또 갑자기 하늘이 맑게 개면 우산 챙기는 걸 금세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잊어버린 아, 우산들이 뭐 그렇죠. 산더미 같이 쌓여 있죠? 그런 네, 우산이. 그럼요. 저도 제 어딘가에 지금 산더미 같이 쌓여 있을 겁니다. 음, 그러니까 뭐 누구나 그럴 거예요. 음. 제가 알기론 그래서 지금 월담노조 사무실에도 네. 어느 분들께서 이렇게 놓고 가신 우산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게 빨주노초 파나 뭐 색깔별로 여러 가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 월담노조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었잖아요. 그쵸. 예, 안 그래도 이삿짐 나를 때 정리할 게 뭐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음, 근데 한쪽에 우산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몇 개씩 널브러 있지. 정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도 이제 그때 음, 음, 이사했던 날 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저희 방송 듣고 음. 계신 분들 중에 그 월담노조 사무실에다가 우산을 놓고 가신 분들, 예, 방송이니까 제가 그 명단까지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네. 꼭 우산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음, 역시 그 월담의 노동의 수단은 참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산 뭐 이렇게 주인도 찾아주고. 뭐 그런 네, 의도는 아니었고요. 예. 네, 아무튼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는 음, 폭염기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봤거든요. 날씨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음, 미숙님도 이 주제로 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으신데 음. 어떠세요? 네, 그렇죠. 음흠. 뭐 뭐니 뭐니 해도 월담 노조가 요새 바늘공단에서 캠페인을 할 때 네, 작은 사업장 노동자분께 나눠드리는 선전물 있잖아요. 네네. 네. 최근에 저희가 나눠드리는 선전물 주제도 폭염기 노동자 건강권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월담노조 첫 번째 선점물 주제는 최저임금이었고 이제 여름이 오면서부터는 이 주제로 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죠. 네. 확실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폭염기 작업 환경도 훨씬 취약하다는 걸 요새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음, 근데 주로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글쎄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바늘공단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작은 사업장들은 뭐 이렇게 에어컨이나 냉풍기 같은 냉방 장치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네. 게다가 요새처럼 날이 더울 땐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중요한데 음, 일부 작은 사업장들은 노동자들의 건강보다 당일 작업량을 더 중시하는 것 같은 모습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 이제 납품길이라고 하죠. 이제 그렇죠. 그 납품 날짜 맞추느라고 음, 온통 작업 물량만 신경 쓰는 음, 이제 그런 사업주분들이 더러 계시죠. 음. 그래서 저희가 점심시간 때 만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분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예. 점심 먹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게요. 음, 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음, 그에 못지않게 쉼도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음. 사업주 분들이라든지 관리자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네요. 네, 특히나 요새처럼 폭염도 그렇지만 음, 폭우,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작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미숙님 음, 말씀처럼 음, 폭염이나 폭우 같은 기후 변화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기업도 정부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공단 뉴스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최저임금 소식입니다. 음, 용현님도 아실 것 같은데, 이번 뭐 그 내년도 최저임금 얼마로 결정되었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음, 거죠? 네, 예. 그렇죠. 여기 다른 사람이 있나요? 전에도 저한테 이렇게 음, 떠넘기신 것 같은데. 음.
아니 뭐 예. 다 아는 얘기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음, 일단 뭐 음. 대본에 있는 대로 읽을게요. 제가 정말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 뻔뻔해 보이기도 하고 제가 그 연기를 못 해가지고 아유 참 순진하게. 에이, 물론 알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이제 음. 1만 원 선을 넘겼죠. 그래서 음. 간신히 넘겼죠. 아.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죠.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4년 최저임금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제 1.7% 올랐다고 하고 이걸 이제 월 기준으로 보면 209만 6,270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역시 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이죠. 예. 네.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 새벽 음. 2시였대요. 음. 밤새 이게 마라톤 회의를 하셨군요. 했겠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계 최종안이 시간당 1만 120원이었고요. 네. 경영계 최종안이 시간당 1만 3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안이 뭐 이렇게 투표에 붙여졌고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얻어서 최종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 제도가 음. 도입된 게 1988년이래요. 네. 꽤 됐죠. 그러니까 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1만 원 선을 돌파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최저임금 1만 원 투쟁 우리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야 1만 원이 됐네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7%잖아요. 네네. 네, 이 인상률은 지난 2021년 1.5% 올랐던 그 해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적다는 사실 혹시 아셨어요? 네네. 뭐 최근 뉴스에서 네, 봤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6%래요. 그러니까 이거 비교해 보세요. 사실상 이게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1.7%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막상 물가 상승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삭감된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까지 연평균 9.9% 뭐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2년에는 5.0%, 그다음에 2023년에는 2.5%로 급락을 해왔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2022년 5%, 2023년 2.5%니까 반토막 났고 거기서 이제 1.7%니까 어쨌든 또 여기서도 또 그마저 깎인 거네요. 그렇죠. 어쩌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이게 노동 정책 기조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건지 좀 약간 의심스럽기도 한데요. 뭐 이건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 네. 그래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업종이라든지 뭐 지역별 이 차등 적용이 배제된 것은 어쨌든 다행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게 사용자 측은 이번에도 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 들고 나왔었죠. 네. 예, 뭐 이건 계속해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업종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 이 이야기 해년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올해는 가사돌봄 노동이나 음식점업 등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뭐 어찌됐든 그렇게는 안 됐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최저임금의 목적은 노동자 차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등의 요구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번에 또 이야기가 좀 됐던 게 아직까지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또 노동계에서 있었어요. 요구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다음에 논의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 문제를 풀지는 못한 한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렇게 음. 뭐 이들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그리고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나중으로 미뤄져서 안타깝긴 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노동자든 차별 없이 헌법적 권리를 누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뭐 최저임금 논의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한쪽에서는 계속 차등 적용 주장하고 또 이제 노동계에서는 확대 적용, 전면 적용, 이제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항상 이제 격돌하게 되는데 최저임금 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그 목적에 충실하게 제도를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또 멀리 구미공단에 있는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네. 어머. 어. 그러니까 구미 쪽에서 뭐 어. 저희 방송 특파원이라도 생겼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가 아니라 그런 네. 건 아니고요. 아시면서 네. 죄송하고요. 네, 예, 네. 계속 이어가 네. 주시죠. 맞아요. 그 얼마 전이었죠. 네. 지난 7월 11일 아사히 글라스 하청업체에서 노동조합을 만든 지 한 달여 만에 문자로 회고되었던 노동자들이 9년간 진행된 불법 파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와우. 뭐 여기서 뭐 빵빠레라도 울려야 되는데 저희가 네, 지금 네. 그런 이제 효과음을 넣는 이제 기술이 없어가지고 네. 나중에는 좀 익혀가지고 네, 네, 이럴 때 네. 적절한 타이밍에 빵빠레가 울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무려 9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최종 승소라는 말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9년이라뇨.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걸렸단 말이군요. 그러게요. 너무 진짜 오래 걸렸죠. 네. 그것도 그렇고 미숙님. 네. 일단 그 아사히 글라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아사히 글라스는 글라스 컵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사히 글라스는 휴대전화와 TV 액정용 유리, 뭐 기판을 생산하는 일본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외투 기업이란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외국인 투자 기업. 네. 네. 그렇죠.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공단 뉴스에서도 다뤘어요. 이게 여기 우리 바늘공단에는 한국 와이퍼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네. 이 한국 와이퍼라는 회사도 일본계 자본인 덴소가 뭐 일방적으로 공장 청산을 결정하면서 한국 와이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뭐 이렇게 쫓겨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오랜 기간 투쟁하신 끝에 사회적 고용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투쟁이 일단락이 됐었죠. 네, 맞아요. 아무튼 외투 기업들이 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이득만 보려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아사히 글라스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 아사히 글라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아이고 그래요. 먼저 지난 9년의 과정을 대략적으로나마 뭐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소송에 온거들인 노동자들은 아사히 글라스의 하청업체인 GTS 소속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 178명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불법 파견에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노동조합 결성 한 달 만인 2015년 6월 문자 한 통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럼 그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해고를 당한 건가요? 물론 아사히 글라스 사측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문자로 해고 통지한 사유는 아사히 글라스와 GTS와의 도급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인 아사히와 사내하청업체 GTS 사이의 도급 계약이 해지됐고, 그래서 GTS는 도급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이제 업체도 자연스럽게 폐업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도 해고된 셈이네요. 그렇죠. 이후 해고된 노동자 23명이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아사히 글라스 원청 아사히 글라스 노동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2024년 7월 11일 드디어 이분들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거죠.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음. 왜 그렇게까지 오래 걸린 걸까요? 불법 파견을 확인하는 음. 법적 다툼은 형사, 민사, 행정소송 등 복잡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해고 직후인 2015년 7월 해고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 그 회사를 상대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파견법이죠. 이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부는 지난 2년간 수사를 미루다가 대통령이 바뀐 2017년 9월에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같은 해 12월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해 4월부터 서울 광화문 광고탑에서 27일 동안 고공농성을 아사히글라스 지회가 이 노동자들이 했어요. 네. 무혐의 처분에 항의를 한 거고 그리고 검찰청사 로비 점거를 했다가 경찰에 연행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예. 길죠? 좀 더 들어보세요. 네. 네. 다음 해인 2018년 5월 대구 고등검찰청은 먼저 이렇게 말했던 무혐의 처분이 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재기 수사를 명령을 했고 2019년 1월 대검찰청이 수사 심의위원회까지 연 이후에야 기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소한 지 4년 뒤에 이제 기소가 된 거죠. 아이고. 예. 여기서 다시 또 2년이 흘러서 네. 2021년 8월 이게 너무 좀 옆에서 지겨워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9년에 이 투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반응하시면 네, 죄송합니다.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아니거든요. 네, 예, 네, 그런 네. 일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네, 다시 또 2년이 흘러서 2021년 8월 형사재판 1심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아사히글라스 대표이사 등에게 유죄가 선고를 됐어요. 네네. 네. 그런데 2023년 2월 2심에서는 또 무죄가 선고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다시 또 상고심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네. 파기환송된 게 이제 가장 최근의 상황이고. 네, 그렇죠. 아이고. 이게 정말 듣다 보니까 제가 아까 뭐 지루했던 게 아니라 진짜 순 넘어갈까봐 미숙님이 계속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9년의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제 사건이 계속 순탄하게 흘러갔던 것도 아니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그리고 뭐 기소하기까지도 질질 끌다가 4년이라는 시간이 그렇죠. 노동자들이 계속 격렬하게 항의하고 투쟁하면서 그 끝에서야 기소가 된 거였잖아요. 네. 아휴, 하여튼 뭐 근데 잠깐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또 있어요. 민사 소송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민사 소송은 조금 더 빨리 진행됐다고 해요. 네. 2017년 7월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한 이후 2019년 8월 1심 그리고 2022년 7월 2심 모두 불법 파견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네, 아무튼 이제 9년이라고 하니 정말 긴 시간입니다. 이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런 법적 절차, 법적 그 싸움 이것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럼요. 수많은 투쟁들을 이분들은 9년간 싸워왔고 네.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긴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분 손에는 법률 대응을 위한 비용 말고는 거의 없었던 거죠. 네. 참.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회사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일이 없다 보니까 불법 파견을 금지하는 법령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최근 이제 화재 발생으로 2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아리셀 화재 참사도 불법 파견을 방치한 결과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번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문제도 그렇고 계속되는 기업들의 불법 파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나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긴 시간 동안 또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이제 노래 한 곡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노래 한 곡 들을 타임입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인가요? 노래 한 곡 들을 타임이니까 아, 태사자의 타임. 태사자 좋아하시죠? 네, 미숙님 네. 또 옛날 사람. 옛날 노래 좋아하시거든요. 네. 태사자의 타임 태사자. 듣고 오겠습니다. This is serious music we are dealing with here. Only serious music. 길을 걷다 우연히 널 마주치게 되면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너를 피할 것만 같아. 그렇게도 너를 좋아했기에 그렇게도 너를 아꼈기에 나를 너나 행복해하는 너를 보며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아. 그냥 이대로가 좋아. 왜 그리워하네. 그냥 이대로가 좋아. 아주 작은 눈빛 하나로 너를 잊어가면서 나를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널 볼 순 없어. 이제 아주 오래된 영화처럼 느껴지고 하지만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가슴 속에 남아있는데 이제는 너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너를 얘기해서 떠나가는 나 보고 있지만 아프지는 않아. 언젠간 다시 내 품에 돌아오겠지. 널 그렇게 날 믿고 싶어서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에 그래 나도 이런 내가 정말 보기가 싫어. 하지만 너를 잊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하자고. 친구들은 나를 비웃겠지. 그래도 날 신경 쓰지 않아. 하지만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가슴 속에 남아있는데 이제는 너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너를 얘기해서 떠나가는 나 보고 있지만 아프지는 않아. 언젠간 다시 내 품에 돌아오겠지. 그렇게 널 믿고 싶어서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에 떠나가는 널 보고 있지만 아프지는 않아. 언젠가 다시 내 품에 돌아오겠지. 나 그렇게 널 믿고 싶어서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에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예, 미숙님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그 5인 미만 사업장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공단 뉴스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얘기 참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 그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재해되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장들이 법망을 이렇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게 쪼개기 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5인 미만 사업장이 이제 근로기준법의 많은 조항에서 적용 제외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대표적으로 뭐 연장 근로의 제한이라든지 공휴일이나 뭐 연장 휴일, 야간 근로, 가산 수당, 그리고 해고 제한이나 부당 해고 등의 구제,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대표적이겠죠. 네. 그래서 많은 사업장들이 이제 기업의 몸집을 5인 미만으로 작게 만들어서 법 적용을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참 나쁜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쁘죠. 아. 예. 한 단어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예, 나쁘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예. 맞습니다. 욕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의미 있는 판결 하나가 나왔다고 해요. 아, 네, 그 언론 이제 보도를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노동자 A 씨, 우린 A 씨라고 얘기합시다. 노동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 판정 네네.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네.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네. 이 A 씨라는 분이 광고 기획물 광고 기획이나 이제 광고물 제작사인 비사와 2022년 11월 28일에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런데 근무 과정에서 이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계속 고성, 폭언 막 이런 게 이어졌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근무 23일 만인 12월 21일에 전화 한 통으로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대표이사는 B사가 아닌 C사 대표였다고 합니다. 뭐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B사와 C사는 영업 대행 수수료를 이제 서로 지급하면서 네. 기획 및 홍보 용역을 받는 뭐 이렇게 관계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공동으로 업무 회의를 또 하고 주간 업무 일지를 함께 작성을 했대요. 네. 그래서 거의 뭐 하나의 업체로 운영되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처음 A 씨가 부당해고라고 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을 때 위원회가 어떤 판결을 했냐면 B사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각하를 했대요. 네. 근데 사실상 B사와 뭐 C사를 이렇게 합하면 5인 이상이 되는 거였던 거죠. 그쵸, 네. 그쵸. 네. 그랬는데 이제 이 B사만 보고 5인 미만이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노동법에서는 뭐 고용 관계를 판단할 때에도 뭐 계약의 형식적인 계약이 아니라 그 계약 관계의 실질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뭐 기업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그리고 규모가 어떠한가 그것도 사실은 운영되는 실질을 보고 뭐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 이전 판결이 좀 약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뭐 사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저처럼 뭔가 이제 뭐 노동법에 대해서 문외한까지는 아니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뭐 같은 사무실 사용하고 회의도 같이 하고 업무 일지도 같이 작성하고 하는데 이게 같은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 신청을 또 했대요. 이분은. 근데 같은 이유로 또 기각을 판정을 했대요. 예. 그래서 결국 행정소송을 하게 돼요. 이번에 해야 되었고 그런데 이제 뭐 행정소송 법원에서는 A 씨의 주장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뭐 그거를 이 과정에서 뭐 진노위도 그렇고 지방노동위원회도 그렇고 그쵸. 중앙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안 했다는 게 저는 뭐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제 법원이 이게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두 개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공동으로 사용했고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했으며 대표이사가
하나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두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했으므로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판결은 저도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방노동이나 중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 또는 이게 전화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전화로 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대표이사가 전화로 당당하게 해고 통지를 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자기는 자신감을 가지고 뭐 부당해고 그런 거 없어. 그렇죠. 내일부터 나오지 마. 끝이야. 그렇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지. 이 뻔뻔한 사장님 아우 잘됐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5인 미만 쪼개기 사업장과 관련된 이런 꼼수들 꼼수 행위에 대해서 경종이 울리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그 지난 6월 28일 약간 좀 지났죠. 네네. 예, 재단법인 뚜벅이라는 재단법인이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뚜벅이. 네, 이 재단법인 뚜벅이는 앞서 그 아사히 글래스 이야기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네. 금속노조 한국와이퍼 분해가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사측과 합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사회 이제 그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안정 기금을 출연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기금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입니다. 네. 네, 뭐 아시죠, 그렇죠? 한국와이퍼 어떤 예, 곳인지. 그럼요. 이게 이제 뭐 와이퍼는 이제 특히 이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꼭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와이퍼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 차 그 전면부에 그 차 유리 전면부 유리에 이제 왔다 비가 갔다 그렇죠. 와이퍼 그게 와이퍼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일본계 기업 한국 와이퍼의 일방적인 공장 청산에 맞서서 오랫동안 투쟁을 전개했던 이 금속노조 한국 와이퍼 분해에서 이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측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네, 예, 네, 네. 그냥 네, 마이크 그래요. 넘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한국 와이퍼 분해 투쟁은 그 사실상 그 외투 기업의 사회적 네. 책임을 묻고 그리고 지역사회 연대기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 있는 투쟁의 결과로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뚜벅이 재단은 당사자인 한국 와이퍼 해고 노동자들의 취업이나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산 지역 내 고용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국 와이퍼 그 노동자들 거기에서 이제 그 해고된 노동자들 해고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아무튼 그렇죠. 그 노동자들이 평균 52세 여성들이래요. 네, 그분들이 이제 재취업할 수 있는 곳들은 사실상 많지 않잖아요. 50세를 넘은 중년의 여성들이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뭐 이분들을 지원하는 것도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인 거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역 내 이제 다른 취약계층 노동자들도 보호한다는 이 사업 취지가 맞닿아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재단 활동을 통해서 뚜벅이 재단 이 활동을 통해서 한국 와이퍼 노동자들도 좀 안정된 일터를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취약 노동자들이 여러 지원들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뚜벅이라는 명칭 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물어보니까 힘들고 막막해 보여도 반드시 길을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자.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 지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예, 뭐 기금도 사실은 한정돼 있고 이것을 활동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일단 그렇죠. 돈도 모아야 계속해서 이렇게 힘도 보태져야 되고 그래서 그러긴 한데 어찌됐든 지역사회 해고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공단 뉴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네. 용현님, 그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저요. 네.
벌써 여름 휴가 시즌이군요. 그럼요. 예, 저희 방송 이번 방송이 이제 7말 8초를 즈음하여 나가는 거니까 딱 휴가. 아이고 이게 휴가 가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 들으면서 좀 즐겁게 좋은 음악도 들으면서 이 저희 방송 들으시면 좋을 텐데 그러시겠죠? 예. 아 근데 지역을 벗어나면 우리 방송을 못 듣는데. 앱이 예. 있군요. 아 그럼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요? 준비되지 않은. 아, 예, 앱은 저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그 플레이 스토어 앱에서 공동체 라디오라는 앱이 있어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되고 네. 그 뭐죠? 사과폰에서는 그 iOS 환경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앱 이름이 똑같습니다. 네네. 공동체 라디오 검색해서 설치하시고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단원 FM 방송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이름들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다른 지역 방송은 잘 안 들어봐서 모르겠고 단원 FM 방송이 어쨌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겼고 유익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리고 또 좋은 노래 또 좋은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단연코 최고의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원 FM 꼭 청취해 주시고 네. 이 핸드폰으로 휴대폰 앱을 통해서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꼭 저희 단원 FM 즐겨찾기 해주십시오. 네. 그래요. 네, 이 얘기했지. 아무튼 저 여름 휴가는 저는 여름 휴가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고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뭐 이런 거 아직 못 정했는데 사실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무자식이 상팔자. 그런 거로 무계획이 곧 좋은 쉼이다. 좋은 휴가다. 뭐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이 되나? 예. 그래서 아무 뭐 말이나. 미숙님은 네. 뭐 어디 가시게요? 그럼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다녀올까 합니다. 네. 어디로 가십니까? 네. 방콕이요. 어머나. 아니 뭐 아까도 저희가 그 퇴사자 아니, 타임 근데 이 방콕이라는 뜻을 뭐 다 아시나? 요즘 젊은 분들은 왜 저희 방콕으로 휴가 간다 이 뜻을? 아무튼 네. 그래요. 저 옛날 사람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네. 다음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휴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지난번에 그 좀 약간 이것도 한 달 정도 좀 된 이야기인데 안산 상공회의소에서 네. 왜 바닥 저 거기 치지 마세요. 네. 소리 다 들어갑니다. 네. 안산 상공회의소에서 네. 최근 그 안산 지역 소재 기업 169개를 기업을 대상으로 하계 휴무 계획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에 따르면 안산 기업은 평균 3.6일의 여름 휴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짧게 3.6일은 뭐 너무하네. 한 3일 내지 4일이라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응답 기업 중에 4.7%는 노동자들에게 여름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고 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연중 뭐 개별 연차 사용이 뭐 가능하다 또는 휴무 관련 규정이 없다. 그 다음으로는 뭐 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네. 뭐 그 세 가지 이유가 다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4.7%라고 하니까 뭐 높은 비율이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해도 그렇죠. 그 노동자 100명 중에 5명은 뭐 별도의 여름 휴가도 없이 이 무더위 속에서 회사 생활로 지내야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폭염이 왔다가 또 폭우 막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여름은 진짜 일하기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 내 뭐 이런 이렇게 그런 에어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기업들이 여름 휴가 동안 뭐 이렇게 좀 휴가 실시하는 거, 여름 동안 휴가를 실시하는 거, 그렇죠? 이게 막 좀 약간 일반 상식
흙처럼 굳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그러니까 뭐 음. 남들 다 쉴 때 예를 들어서 음. 이제 보통은 이제 7말 8초에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음. 남들 다 쉴 때 나 혼자 또 회사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자체로 짜증이 나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뭐 이게 그래서 여름 방학도 있는데 맞아. 기업들도 여름 방학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음. 그래요. 근데 뭐 휴가가 있다고 해서 또 이게 제대로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디든 가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돈이 다 드니까. 돈이죠. 그렇죠. 돈과 시간이 드는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이제 휴가 갈 때 기업에서 특별 상여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좀 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이게 이 조사에서 보니까 네. 안산 기업 중 여름 특별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비율이 16.6%. 너무 적죠, 그렇죠? 그러게요. 예. 그리고 상여금 및 선물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한 기업은 40.8%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의 59.2%는 지급 규정이 없다. 또는 연봉제다. 또는 경영이 악화되었다. 뭐 그런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 아 말씀하신 거 좀 들어보니까 그 작년에 직장갑질 119 조사에서도 직장인 5명 중에 1명이 휴가를 포기했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도 이유가 경제적 여유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뭐 비정규직이거나 뭐 말씀하신 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거나 임금 수준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졌다고 그때 나타났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이번 조사 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서 상여금 지급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래저래 참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처지인 것이 확인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올여름 어느 해보다 좀 덥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휴가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쾌적한 뭐 휴게실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어서 이래저래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의 쉴 권리가 뭐 단순히 이제 뭐 휴게 공간을 제대로 제공해라 이 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뭐 여름 휴가라든지 또 이제 아플 때는 또 쉴 권리라든지 이 모든 차원에서 두루두루 잘 두텁게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또 의미 있는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숙님 이제 빨리 보내드릴까요? 저희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안타깝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는 다음 공단 뉴스에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미숙님. 네. 안녕하세요. Bring the funk, Q. Big head for the house, I'm saying for the 9 pound. Yeah, get down. Talk about it, huh? Check this out, original. Keep it going and you don't stop. Love the way we do the hip hop.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here. I knew that. Did you joint the new point for funk fellas? Cellar dwellers, R&B and rap fanaticals, acrobaticals, individuals, smooth criminals, overweight, lovable, huggable, snuggable, deep. That's me. H to the E to the E to the V to the Y. Brandy, sweet like candy, get fly. Boy, close your eyes. Let that rhythm get into you. Don't try to fight it. There ain't nothing that you can do. Oh, relax your mind. Lay back and groove with the mind. You gotta feel that heat, and we can
I clock dollars and I rip spots. Make moves with smooth dudes like Q. Attract fly honeys with exotic jewels and monies. I can make a hotter, ask Kadada. I stay dipped freshly, so don't test me. You go 1, 2, 3, have these in the house, and I'm out. Peace.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도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5개 작업자 건강보호 종합대책 마련 연구보고서를 보면 국내 5개 작업 종사자 규모는 전체 331만 9,217명으로 추산됐는데요. 산업별 직군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농림임업, 어업 종사자 중 85.7%가, 그리고 건설업 종사자 중 32.7%, 폐기물과 환경보건업 중 30.7%가 각각 야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외 노동을 하는 이들은 폭염기에는 온열질환, 한랭기에는 동상, 황사 고농도 미세먼지 때는 각종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야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건강장애를 겪지 않도록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39조 보건조치에 따르면요, 사업주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 작업에 대해 열에 의해 노동자에게 열경련, 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라고 못 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광물, 금속, 유리, 도기 등의 원재료를 용해하거나 가열, 성형하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한랭 혹은 고열 작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냉난방 장치 가동 등 온도 조절, 작업 시간 조정 등 건강장애 예방 조치를 할 의무를 열어두긴 했는데요. 문제는 이 규정에 근거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장소는 실제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 법령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노동자가 실제로 한랭, 고열 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환경에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냉장고나 용광로처럼 냉기나 열기를 내뿜는 물체나 기계장치가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고열 및 한랭 작업 기준을 정해놓았거든요. 이렇게 한랭 고열 작업을 특정 장소에 국한하는 협소한 기준과 규정만으로 추위나 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과연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가 일터의 위험을 증폭시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월담의 노동이수다 47회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휴가 즐겁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담의 노동이수다 임용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